현지 시각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합 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할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유럽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X에 방금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유럽 동맹국이 자산 제공을 꺼리는 문제에 대해 대화했다면서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호주, 한국까지 거론하며 동맹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외교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동 안보 이슈로 해상 안보 협력 문제에서 미국이 동맹의 역할 확대나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24일 밤 주한미군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지난 18일과 19일 주한미군의 대규모 공중훈련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사과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이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과 19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켜 동중국해, 중국 방공식 별구역 근처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도 대응 출격하면서 한때 서해상에서 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군사훈련을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점을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 측의 훈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걸 재차 강조하며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해당 사실을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진영승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미훈련 조율을 비롯한 대북정책 이견, 주한미군과 중국의 대규모 공중충돌이 겹치며 한미 동맹의 신뢰 균열 조짐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공중훈련을 한미 양국만 진행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해 한미일 전략 공조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한국 수출 산업에 즉각적인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제조업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기업 실적 악화와 고용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한국 경제 전반이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세 충격이 한국 성장률 둔화와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환율 폭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더라도 투기적 공격과 달러 수요 확대가 겹치면 외환 시장 자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노선 문제와 쿠팡 문제 등 복합적인 한미 동맹의 근본적 균열을 드러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외교 통상 전략의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이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 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청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와 협의해 조사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쿠팡 투자자들은 USTR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해 한미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신뢰 훼손을 비롯한 통상 갈등과 보복 관세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이들 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각 13일 하원세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한미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의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견해를 밝힌 겁니다. 캐롤 밀러 의원은 최근 2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까지 했습니다. 앞서 미국 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벤의 하원 의원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국에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특정 기업 문제는 통상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한 사태 이후 대표 등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선 청문회 이후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되리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상장사이고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역시 미국인입니다. 여 본부장은 하원법사위원회 소속인 데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이사 의원 지난달 청문회에 참석한 뒤 한국의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들은 내용은 경악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또 보수매체 데일리 콜로에 기고한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보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중국, 쿠바, 북한 등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불량배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것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14일 미국 대법원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적법성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다른 명목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